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사회 이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계속 우리가 스포츠 사회학에서 이제 사회 스포츠를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이란 무엇인지, 스포츠란 무엇인가, 스포츠 사회학은 무엇인가 라에 대해서 그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씩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에서의 어떤 이론, 그러면 사회 이론과 스포츠 사회학 이론으로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에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사회 이론에 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사회 이론 중에 구조기능론이라는 이론을 또 하나를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 이론의 의미인데, 사회는 이렇게, 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사회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론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현상. 네, 현상이 있고, 이 현상이 벌어진 이면에 벌어지는 저 현상이 왜 벌어질까에 대한 답, 그 원리, 그렇죠? 현상 이면에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 그것들을 잘 연구해서, 과학적 절차에 맞게 연구해서 그 나온 결과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이게 딱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물리 현상인데, 그 물리 현상이 놓으면 떨어지는 물리 현상을 설명을 하려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류 인력이 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게 뭔가 기호를 통해서 정리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이론이라고요. 이론. 알았죠? 그래서 사회 이론이라면은 뭐예요?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그거의 원리를 잘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이론인 거죠. 그럼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훨씬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회 이론이란 경험적인 사회 현상.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뭐예요? 현상인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사회 현상. 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싸워요. 이거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 경기장에 관중들이 되게 많이 몰려와요. 월드컵 예선전, 월드컵 결승전, 뭐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가가지고 경기를 한다 그랬을 때, 아니면 올림픽에 축구 경기를 한다,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데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TV로 시청을 한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현상. 보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 속에서 보는 거죠. TV로 나오는 거를 보는 거고, 그런 사회 현상,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그 경험하는 사회 현상 이면에 나타나는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관점을 나타내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구성 개념, 관념, 명제, 이게 뭐라고요? 사회 이론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념, 관념, 명제,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내용, 그 정리한 거, 이런 게 뭐예요? 이론이라고요. 그 다음에 코클리가 얘기한 거는 사회 이론은 경험적 사실 똑같죠? 경험적 사실이 뭐예요? 현상이라 그랬죠. 이거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이 현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일정한 원리,
일정한 원리라는 게 뭐예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원리라는 거는 현상 이면에 벌어지는 원리잖아요. 원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원리나 법칙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거를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연구해서 그거를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수학 기호로 쓰든 어떤 뭐 글자로 쓰든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든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거. 사회 세계에 관한 뭐 도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법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 수학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체계화하고 설명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회 이론이라고요. 사회 이론. 이제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것이 이론이 뭐고 현상이 뭐고 진리가 뭐고 본질이 뭐고 그거를 현상을 분석해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고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지금 스포츠 사회학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회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 심리학, 생리학, 생물학, 모든 학문이 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본질, 진리를 밝히는 과정이 학술적인 거잖아요. 학문적인 거, 그렇죠? 진리는 본질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그것이 진리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죠? 본질을. 어쨌든 계속 전의 시간에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론적인 공부를 할 때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해도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 뭐 다 여러분들 잘 보낸 거고요. 다른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사회 이론은 사회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간다. 그러니까 사회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사회 현상, 벌어진 현상을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고 사회 이론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과학 지식 이게 이론인데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서 맞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회적 경험이 뭐라고요? 현상. 그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과 설명이 가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을 잘 알면은 사회 이론을 우리가 잘 알면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학적 지식이 사회 이론인데 그러니까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인 거의 핵심은 뭐라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과학이라는 거의 가장 큰 장점.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 신이냐 과학이냐 해서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좀 더 신을 믿기보다는 과학을 믿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을 믿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는 종교적이거나 신적인 부분보다는 과학적인 게 조금 더 미래 예측력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을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믿는다. 그렇지만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종교도 많이 믿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를 더 믿고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과학적이라는 게.